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다음 주에 졸업식 앞두고 있는 초수고요. 시험 당연히 처음이고 일병행 뭐 과외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했고요. 1차 점수는 교육학 15.33, 전공 66 해서 81.33 해서 경기 컷이 72점이었으니까 9.33점 정도 높았고 1차 컷보다. 2차는 수업 실현 29.1 몇, 수업 나눔 29.8 몇, 면접 38.8 몇 해서 97.89였어요 2차가. 그래서 최종 합해보니까 최종 커트라인 기준으로 12점 정도 높더라고요. 느낀 거는 1차 점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2차를 준비할 수 있다. 그 심리적으로 그거를 제일 많이 느꼈고, 시험은 확실히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역량을 물어보는 시험인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학생들도 역량 중심 평가, 역량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지식 중심으로 뽑는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 시험은 확실히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 풀어내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빠르게 이해하고 이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딱 파악해서 그걸 빠르게 쓸 수 있느냐, 정확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본질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그냥 확신하는 게, 그 방향대로 믿고 공부를 했더니 초수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힘들었던 거는 교육학. 애초에 접근을 잘못했어요. 교육학은 점수가 낮았거든요. 15.33점이면은 공부를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15.33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은 방향을 잘 잡았는데 교육학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제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지식 위주로 공부했어요. 지식 암기 위주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닌데 저는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교육학은 기출문제도 잘 안 보고 일단은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육학은 강사가 그냥 의존해서 지식 막 달달달달 암기하고 했더니 현장 가니까 그거 암기한 거 나온 게 20% 정도 해가지고 완전 멘붕이 왔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을 꺼내보는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교육학은 현장에서도 그 오픈형 답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전공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역량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교육학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고, 전공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써내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방향성이 맞았고.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시험,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저는 시험은 귀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납적이라는 게 기출 분석, 한마디로 기출 분석을 해서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죠. 출제 원리를, 출제 의도, 한마디로 하면 기출 문제를 엄청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출제 의도를 분석해서 영교론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 영문학, 문학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 일반 영어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 영어학에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 그 출제 패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역별로 자기만의 필살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뭔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뭔가 있어야 되고, 강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출제 원리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 저는 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영영사전 열심히 보는 거. 저는 단어 공부할 때 저 MD 이런 거 외웠거든요. 군대에서 외웠어요, MD. 근데 군대에서 영영사전 못 보잖아요. 한국어 뜻만 겁나 외웠는데 나중에 영영사전 찾아보니까 그 한국어 뜻이 진짜 개판이에요.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맥락이랑,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단어 뭐 A가 있다고 하면은 영영사전에 본 거, 풀이된 거 보면은 A뿐만 아니라 A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 맥락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국어만 딱 써놓으니까 이것만 공부해버리면은 단어 암기를 위한 암기만 하는 거고 지문 읽기를 위한 단어 암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했던 게,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영영사전에 예문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영영사전에 콜린스 코빌드, 브리트니카라고, 러너스 딕셔너리였나? 옛날에? 그거하고 이디엄 나오는 사전?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은 네이버 사전에서 이제 그 영한 풀이 나오는 그건 뜻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그 4개 정도를 한 단어를 이렇게 4개 다 봤거든요. 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전을 고르는 거예요. 단어 설명에, 이 단어는 콜린스 코비드에서 제일 많이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하면 그 단어에다가 이제 뭐 C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C. 그러면 나중에 그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있는 사전을 보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맥락이 진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고, 일반 영어에서 특히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읽을 때. 이번에 나왔던, 제가 그 현장에서 풀 때 그 시그널 지문 있었잖아요. B형이었나? 그거 풀 때 register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REGIST 그거. 근데 그게 단어책 보면은 그냥 등록하다, 어디 등록하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영영사전을 보면은 리지스터라는 이미지가 그 머릿속에 딱 박히는 그게 있어요. 리지스터라는 게 등록하다라는 뜻 말고도. 근데 그걸 알면은 이번 그 시험에서 그 문장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 영영사전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뜻이 정확히 몰라도 그게 이미지처럼 와닿아서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든다면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영영사전을 꼭 최소한 한 개 사전만 보기보다는 두세 개 정도 보는 거 추천. 일반 영어도 똑같아요. 공부 순서는 무조건 기출 분석 해서 기출 분석에서 요구하는 빈칸도 보면은 다 메인 아이디어만 물어보거든요. 빈칸이랑 그 서술형 답안 다 결국에는 메인 아이디어만 물어보거든요. 세부 내용을 물어보진 않고 그거를 이해한다면 그 출제 원리에 맞게 일반 지문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의 시선으로 뭐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도 임용의 시선으로 지문을 읽으면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빈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모든 영역이.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은 일반 영어지만 결국 임용 일반 영어잖아요. 그러면은 임용 일반 영어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에 맞게 지문을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안 늘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일반 영어는 하나도 안 틀렸거든요. 기계이평이랑 서술형 둘 다. 영문학은 좀 틀리긴 했는데. 아무튼 일반 영어는 기출의 시선으로 기출의 관점에서 다른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많이 늘 수 있다. 그냥 수학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 공부도 이해 안 돼도 하나하나 개념 다시 보고 하면 이해되잖아요. 그게 좀 혼자만의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결국 이게 홀로서기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혼자만의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과정을 겪는 거죠. 혼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빨리 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이미 겪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견뎌야죠. 이해 좀 오래 걸려도 결국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단기간에 늘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입장을 저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복학하고 3학년에서부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3학년 때는 영어 교육론이랑 교육학 이런 거 아예 안 했고 영어학이랑 일반 영어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부터는 모든 영어 다 했어요. 맨날 하루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 게 초수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일단 일반 영어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일반 영어를 하는 이유가 그냥 머리 자체가 좀 좋아져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반 영어를 하면. 일반 영어랑 영어학. 일반 영어는 다 매번 새로운 질문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학은 특히나 수학에 가까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그 촘스키 그 사람도 수학자였던 걸로 아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영어학은 수학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훈련을 초수할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뭐 재수까지 생각하더라도 진짜 딱 자기한테 1년만 남았다. 그래도 저는 상반기는 한 70%, 60 최소한 60 많이 잡으면 7, 80까지는 영어학이랑 일반 영어 위주로 하는 게 좀 똑똑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1차 준비를 할 때 2차 준비를 거의 아예 안 했거든요. 1차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이거는 1차 필기만 공부하는 시험이네 라고 생각하고 일반 기업 면접 이런 건 없구나, 이런 거 별거 없는 거구나, 1차가 제일 중요하구나 했는데 그 2차 준비하는 2달 그리고 맨 마지막 그 1차 합격하고 나서 한 달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군대보다 힘든 경험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군대를 좀 어려운 데 갔다 와가지고 최저만 갔다 와가지고 거의 진짜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정신적인 힘듦이 2차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차보다 한 4-5배는 어렵고 군대에서의 정신적인 힘든 것보다 훨씬 어렵고 매 순간순간에 불안하고 쪼달리고 그리고 피드백 받으면은 맨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2차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과 그리고 불확실함 이게 진짜 힘든 것 같고 근데 그걸 견뎌내서 이겨내면 진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느꼈어요. 내가 성장한 것 같다 이런 건 좀 느꼈어요. 솔직히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좀 교수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소리만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1차 발표 전에 강의 교수님 피드백 받을 때는 진짜 좋은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딱 처음 만났을 때 최악의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준에서도 최악이고 저 기준에서도 최악이니까 이게 갑자기 제 정체성이 혼란이 내가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이게 한번 오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에 의한 기분의 높고 낮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고 이 차는 그냥 다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이 결국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 나누면서 했던 건데 지식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정서적인 차원은 불안감에 좀 익숙해졌어요. 불안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만 불안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다 똑같이 불안할 거다. 이거 불안감 안 느끼는 사람은 애초에 경쟁 대상이 아닌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엄청 잘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불안감 자체에 익숙해져서 불안할 때 불안해만 하지 않고 뭔가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불안감이 좀 해소가 돼요. 성취를 물을 하나씩 만들어내면 불안하다. 단어 외워야겠다 해서 단어 외우고 이 차도 똑같이 불안하네.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연습해야겠다. 그런 태도적인 정서적인 측면이 좀 이렇게 계속 어디 안주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어쨌든 계속해서 아웃풋 연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영역별로 다른데 일반 영어는 그냥 지금부터 하셔도 된다고 보고 왜냐면은 일반 영어는 어차피 기출을 어차피 여러 번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기출을 5, 6월에 시작하는 거 5, 6월 강의가 그때 있다고 해서 그거 말고 기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귀납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기출을 보면서 뭐 이게 그 니즈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고 기출을 보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볼 수 있고 기출 분석을 언제 해야 돼요 라는 것보다는 언제 해서 언제 시작해야 돼요 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는 기출은 분석하는 것도 맞는데 똑같이 그냥 전공 교재처럼 계속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계속 다 영역 상관없이 보셔도 되는데 전공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일반 영어랑 일반 영어 위주로 그다음에 영교론은 왜냐면은 지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어학 지식 쌓이시면은 영어학은 이제 전공 지식이 좀 필요하죠. 전공 지식 바탕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바탕으로 어디까지 풀리나 이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출 분석도 좀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출제 의도 분석 이것도 괜찮고 저는 했던 게 각 문제마다 특히 영어학 배경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를 좀 기준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요. 지문에 주어진 것만 이해하면은 안 풀렸던 문제가 딱 한 개 있어요. 유일하게 그 CP 문제라고 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는 지문에 나온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충분히 지문의 내용만 이해할 수 있는 지식만 있으면 다 풀렸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실 때 여러 관점으로 보시고 배경 지식의 유무 이거를 기준으로도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계속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 개념을 버리시고 꾸준히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쭉 그냥 전공 교재 보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대적 시간은 존재하는데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 그게 방향이 맞고 공부 시간까지 맞으면은 완전 완벽한 건데 소수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래도 그게 방향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8시간 정도? 학교 안 가는 날 8시간 정도 하려고 노력했고 학교 커리큘럼도 그러니까 시간표도 좀 임용에 도움되는 거 위주로 짰어요. 3, 4학년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미리 많이 드러나서 이제 4학년 때는 학점 적게 듣고 임용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토요일도 한 8시간, 10시간 평일이랑 주말이랑 막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일요일은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왜냐면 시간만 중요하면은 장수생분들도 다 무조건 되셔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 방향성 문제가 확실하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수능을 3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공부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는 거를 그거 습관을 바꾸는 게 기존의 게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주변에 영어교육과 3수, 4수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안 되는 애들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일단 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요. 자기에 대한 얘기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어떤 걸 잘못한 것 같다 이거보다는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불신과 불만이 커요. 근데 우리는 의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아까 그래서 계속 귀납적인 게 중요하다.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그 의도 분석을 얼마나 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출제 의도랑 출제 원리 분석을 저는 진짜 그거
이거 준비하는 초반에 진짜 그것만 했거든요. 그것만 딱 잡히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코노미스트 지문을 읽든 뭐 그냥 강사분들 교재 문제를 풀든 평가가 돼요. 이거는 기출 임용스럽다. 이건 임용에 절대 안 나온다. 그게 학원의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 의도를 잘 분석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요. 진짜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임용엔 절대 안 나오겠다 이런 거 알거든요. 그 서술형 문제 스타일의 지문을 가지고 요약 문제를 내거든요. 아직 작년 시험 안 보신 거죠? 아, 지문에 2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혹시 시그널 지문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요약 문제로 내요. 모의고사 보면은. 그거 어떻게 요약을 해요, 그거를? 제가 재수할 때 이랬거든요. 그 수능 재수할 때. 강남대성학원 갔는데. 나던데? 아, 그래요? 일단 가는 거죠.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면은 저도 알아요,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걸 아는데, 재수 거의 처음에 가서 거기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나 빼고 다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나 빼고 다 잘 다니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지? 너 다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도 재수도 실패를 했었으니까 깨달은 과정이 저는 이미 겪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실패 경험이 있었던 초수니까 진짜 대단한 분들은 대학도 제대하고 소수도 한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제 생각인데 그냥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처음 하는 자세로 제가 삼수할 때 그랬던 것처럼 수능 삼수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수능 문제도 똑같이 그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상태에서 임용 공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시간 내가 진짜 이 시험 의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 시험에 임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었는데 여러 차원으로 보면 돼요. 한 차원으로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원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임용 그걸 알아야 돼요. 임용 출제 원리. 일반 영어에서는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이해 안 했어도 됐다. 이 부분은 꼭 이해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출제 시각을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분석을 하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는 몰랐던 단어, 표현 이런 건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몰랐어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지문을 맥락으로 그 연습도 하고 서머리를 하는 건 비추라고 생각하는 게 임용이랑 안 맞아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머리는 서머리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시각을 기준 임용 출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여러 시각을 기반으로 지문을 좀 새롭게 보려는 시도 자체가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익숙한 거를 새롭게 보는 게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영사전도 많이 보시고 번역 그 출신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 그거는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했던 방법인데 기출 지문 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원리인데 아무도 잘 안 지키는 게 한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는 한 개다 이거 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메인 아이디어가 그 기출 보면은 막 3단락짜리 글도 있고 4단락짜리 글도 있거든요. 이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를 하나씩 다 한번 머리로 생각해서 한국어도 괜찮아요. 써보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보는 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메인 아이디어만 각 단락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거의 3단락 아니면 4단락을 위해서 1, 2단락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깔아놓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빈칸 단어를 물어봐도 그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단어를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릴라이어블이었나? 시그널? 맞지? 그거 지문 다 절대 제대로 이해 못해요. 제가 다시 봤거든요. 1차 지문 그것도. 어떤 배경 지식 없으면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으려면은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은 그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 키워드 쓰는 그거를 절대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은 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영어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공부 이게 좀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거죠. 흐름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 그 해석 하나하나 이거보다는 저도 이걸 좀 느낀 게 저는 불안하면은 남한테 안 가고 그냥 저 혼자
그걸 해소하려고 그냥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여초 집단에 살았어요. 초중고 대 다 영어교육과니까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안양 외고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래요? 아무튼 외고도 여초 입장이잖아요. 항상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여학생.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됐다. 그럼 불안감을 해소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불안감 해소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슬럼프가 왔을 때도 그냥 했어요. 저는 그거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솔직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회피하는 거니까. 공부가 안 돼도 조금이라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될 수 있었던 게 4시간밖에 못 한 적도 있었고 하루에. 근데 그래도 했어요. 그냥 꾸역꾸역. 그 인내심 자체는 좋았던 것 같고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다. 이 감정을 갖고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 그 사람들은 이 감정을 느낄 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이거 지금 해야겠다. 그냥 이거만 가지고 좀 의지력을 키우면은 그 자립심이랑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거를 겪고 나면은 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살짝 핀트가 다른 거긴 한데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서 불안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냥 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냥 게을러지고 퍼지고 오. 그냥 하기 싫을 때. 저도 그때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길진 않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 그 만약에 근데 길면은 그러니까 근데 끊기는 끊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에 이러다 일주일 되고 2주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미리 멈췄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근데 저도 그 퍼질러질 때가 당연히 있었는데 그 금방 회복은 했거든요. 저는 좀 제 주변 친구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된 애들이랑 그런 잔기술이 궁금했어요.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거 안 해가지고 컷에서 막 1점 몇 점 차이로 불합격했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분명 후회하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래도 회복하려고 얼른 상태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아직 초수시니까 오히려 금방 회복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초수시면은 제 경험상 장수생일수록 좀 그런 게 많다고. 근데 막 그런 시기가 와도 다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만 그런 시기를 겪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이게 핵심 주제가 결국 답이구나. 잘못된 주제를 잡았을 때 그 지문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약간 세부 내용을 안 맞는데 내가 생각한 주제에 맞게 뭔지 알아요. 방식으로 너야? 너 맞아 너야. 방향이 약간 살짝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나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해요. 첫 단락은 진짜 꼼꼼히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2단락에서 전제를 깔아버리거든요. 거의 스타일이 평가원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은 좀 더 기니까 그게 오히려 기니까 더 그런 게 많거든요. 첫 단락은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큰 흐름이 저는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부분 글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는 역접 반전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역접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맨 마지막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헤이글이었나? 헤이글이에요. 협상 지문. 협상에서 벅차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아닌데? 중요하다니까? 아닌데? 중요해. 이러고 끝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는 게 협상이 중요하다. 근데 그 밑줄 문장은 워크어웨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 읽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의 흐름, 초반에 이해를 잡고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역접이 일어났을 때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보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첫 단락 그게 제일 중요한데 첫 단락이 중요하다. 근데 임용에서는 그 둘 다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메인 아이디어. 여기도 메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결국 이거를 물어보면은 이것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둘이 상반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임용도. 그래서 첫 단락에 포커스를 두고 세밀하게 읽는 거를 하시면은 들을수록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락별
핵심 내용을 정리. 맞아요. 단락별 핵심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메인 아이디어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기출문서 다 하고 나서 교수님 그 책 사서 봤었어요. 더 리딩 어드밴스드. 기출문서 이미 다 한 상태니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임용스럽나 안스럽나. 일단 소재도 소재 비슷한 게 많이 나왔고 논리 구조도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그걸 연습하시면 많이 느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영어 얘기하시잖아요. 아, 네네. 여태까지 했던 거는 좀 시간이 어쨌든 걸리죠. 과정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한 8분 이내로 이걸 한 문제 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연습을 그냥 처음에는 시간 안 재고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간 한번 재고 풀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풀어보고 분석을 나중에 보는 게 좋은지. 기출 아니면 그냥 뭐 모든 일반 영어 다요? 기출은 그냥 시간 안 재고 했고 저는 그냥 기출은 푸는 게 아니고 공부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재고 했는데 문제는 당연히 시간 재고 풀어야죠. 처음엔 시간 재고 풀고 그 다음에 이건 사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분석은 이거 분석을 현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풀 때.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돼서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귀납적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맞는 원리에 맞게 글이 나오면은 자동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귀납론의 한계죠. 새로운 사례가 오면은 그냥 기존 원리가 파괴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임용은 수능도 그렇고 임용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형식만 바뀌어도 본질 자체는 이번에도 일반 영어 좀 문제 스타일은 좀 바뀌지 않았었나요? 발문 스타일 이런 게. 영문학은 조금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풀 때. 영문학은 저는 그 기존까지 어땠냐면은 디노테이션 표면적인 의미만 읽어내면은 답을 쓸 수 있게 나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시문제 블랙 월너트도 그랬고 스페니쉬였나? 그것도 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놓고 메타포리컬 미닝을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는 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 저는 그거 시 해석을 못했거든요. 네. 저는 뭐 영문학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제가 정립해놨던 출제 원리가 깨진 부분이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기출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다 시간제고 푸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분석. 기출 관점으로 분석. 그러면은 영어학에서는 네네. 저는 시험 볼 때 네. 생각보다 답이 쉽게 안 써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번 특히나 이번에 시험 나왔을 때 네. 그거 뭐였죠? 그것도 그랬는데 그 다른 거 하나 뭐였죠? 알딜리션? 음성학이 아니면 통설론이요? 통상 케이스? 애매한 앰비규티 앰비구이티 그 머스트랑 니드 not, 머스트나 니드 not. 그런 걸 안 써 그거는 안 써봐가지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영어학이 진짜 이렇게 갈린 거예요. 음. 이걸 보고 내가 틀렸구나 싶은데 답안 연습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그 영어학도 출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을 제가 했을 때 영어학 대부분의 흐름이 이거입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게 있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맨 마지막 거 그걸 내더라고요. 그 출제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안을 간결하게 그 제일 중요한 것만 예를 들면은 서술형에서 뭐 몇 문장 요구하는지 그 알 수 있잖아요. 문장 1, 문장 2.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지문의 표현을 활용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출에서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need not, must not 그 문제는 새로운 necessary that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맞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는 저는 논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영어학보다는 시멘틱 영어학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리트 문제를 그 법학 전문 시험 그거에 나오는 언어 논리 문제를 영어식으로 간단하게 바꿔놓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는 안 하는 걸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트가 강한 거고 need not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not의 의미가 강한 거다. 이건 그냥 논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디렉션도 necessary that을 활용하려고 한 게 necessary that 앞에 not이 붙냐 안 붙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답을 되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문에 있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디온틱 익스프레션이었어. 디온틱 익스프레 처음 들어보는 거야. 뭐 그런 거였네.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인풋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풋만 좀 늘려서 생각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시멘틱 그쪽으로 건드려 버리면 그냥 논리 문제여서 그거를 이제 틀린 거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케이스 문제는 맞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식청이 측면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문제, 프로블럼 솔빙 그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멘틱은 그렇다 네, 쳐도 네. 케이스나 뭐 지식 기반이 있어도 이걸 써보지 않으면 뭔가 아웃풋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의문론은 좀 못 봤고 이번에 통사론은 그쪽은 잘 봤는데 통사론, 의문론 말고 통사론은 인풋이 그냥 아웃풋 연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문장 자체가 거의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통사론은 인풋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문론이 오히려 아웃풋. 저는 의문론은 진짜 현장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써야 되는 게 막 코다 오브 뭐 그런 거 막 써야 되니까 그거는 좀 쓰는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내용을 듣자마자 와 하고 혈이 뚫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냥 좀 넓은 숲을 보도록 맞아. 진짜 좋았고 제가 좀 부족한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냥 너무 개별적으로만 다 있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난 뭔 알고 뭔 안 돼.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이게 안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아웃풋이 안 되는 건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서 답을 이해를 했으면은 전 솔직히 말하면 의문론 틀린 게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거든요. 아웃풋을 안 해서 틀린 게 아니고 통사론 다 맞은 거는 통사론 그 문제 논리랑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푼 거고 오히려 아웃풋은 일반 영어랑 서머리 그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학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자신한테 솔직해야 돼요. 제가 느낀 게 내가 이해 못했으면은 이해 못하는 거에 귀인을 돌리는 게 맞고 내가 진짜 이해했나 이거를 진짜 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사실 그 니드난 그 문제도 사실은 이해를 못한 게 좀 더 큰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TG는 하실 거면은 제일 마지막에 다 하고 시간 남았다 할 때 이제 그때 한번 쓱 그냥 한번 봐도. 그쵸, 안 봐도 돼. 저는 안 볼 거예요. 이제 다시 만약에 다시 한다면. 네. 그 시간에 의문론 더 하는 게 낫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차피 다들 모르는데 그냥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스터디에서 본인이 좀 잘 리드하는 쪽이에요? 아니면은 좀 따라가는 쪽이에요? 근데 리드를 엄청 잘하는 친구 한 명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막 리드를 혼자 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리드는 그 내용면에서 그러니까 좀 설명해주는 역할인지 근데 설명을 듣는 역할인지 그것도 분야마다 다른데 분야마다 달라요? 4명 다 비슷한 정도의 비슷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 하나도 안 했거든요 1차. 그러니까 저는 일단 스터디 같은 거를 3학년 때 일반 영어 한번 해본 적은 있긴 해요. 애들 과 애들 데리고 이제 했는데 저는 항상 리드하는 쪽이었거든요. 왜냐면 애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덜한 애들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리드하는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리드 당하는 거면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진짜 간단하고 시간 낭비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전 2차 스터디도 잘 안 했어요. 2차도 듣고 있으면은 평가자의 느낌을 들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2차 스터디를 하면서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졌던 게 이거를 100몇십 명을 걸 듣는다고?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한다? 이 생각이 들면은 안 하는 게 맞고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셀프 레귤레이션을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차피 그거는 회피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그냥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스타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터디가 뭐 규제 때문에 누가 이끌어줘야 필요하다. 이거는 교사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교사로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존재면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하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저는 임용 수험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네네네. 약간 스타일에 대한 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의지력이라거나 어떤 그런 것만으로 단기간에 확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쵸. 정해진 기간이 11개월이니까 리스키하잖아요. 너무 늦게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저는 환경을 선택을 한 환경. 건데 그게 저한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래도 모든 선택이 다 좋은 것만 있진 않으니까 로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으로 네네. 네가 self-regulation 능력 키워 언젠가는 키워지겠죠 노력하면은 근데 11개월 안에 성과를 낼 만큼 좋은 시기에 길러질까는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좀 타협점을 찾자면은
만나서 하는 스터디 말고 제출하는 기한 지키는 스터디. 저는 그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위주로 하는 건 어떨까? 그게 만약에 위주를 그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만나서 하는 건 시간 낭비 좀 한다고 생각이 드셨잖아요. 한번 그 생각이 들면은 제 경험상 그거 관련된 요소로 생각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아? 이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좀 이렇게 딱딱 기한이 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 위주로 딱 그냥 올리는 스터디만 하시고 질문 같은 거 생기셨을 때는 학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변 여기 학원 다니는 분들 오셨을 때 그냥 잠깐 시간 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혼자 하는 게 같이 하는 것보다 아무리 못해도 더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막 자주 안 했던 거고 아직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어떤 그 스터디 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립심을 키워라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더 본인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보시면은 보통 혼자 하면 충분히 능력이 다 되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잡음의 보편화라고 말씀하신 게 잡음의 보편화라고 말씀드린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도 나도 하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사이트 카페 내에서 사실 혼자 학습 스타일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개인한테 다 이거 공부 들어온 사람들 정도면은 대학교 과정 다 정상적으로 완료하셨고 또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하셨으면 충분히 힘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혼자 먼저 안 해보고 스터디를 오히려 다 의존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혼자 한번 해보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고 기한 그거 하신 거는 그 정도 스터디는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어쨌든 압박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하면서 딱딱딱 해내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 오신 김에 주변 학원 사람들 저는 활용하는 게 더 훨씬 그 파도 결국에는 내 사고로 안 파지는 그 땅이 한 번은 나올 텐데. 있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내리 막 찍어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교수님 활용. 그러라고 학원을 다니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옆에 두 분 있어야 돼.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좀 비속어긴 한데 나를 족밥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그동안은 이제 같이 공부했을 때는 이제 내가 좀 도와줬었고 지금은 같이 공부 안 하니까 교수님 너가 훨씬 잘하시는 분 계시니까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니라고 한 거야. 더 리딩 어드밴스드 그 교재가 좋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재가 좋으면은 강사 것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컸어요. 이거 이유 중에 1차 그 추천의 이유 중에 이것도 컸어요. 2차 강의 때 한 번도 개인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서가 아니고 강의 도중에 타 강사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걸러버리거든요. 듣고 바로 버린 이유가 너무 그러니까 그 비방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게 너무 신뢰가 안 생겨. 네. 약간 자기 PR이 너무 과하거나 그게 비방의 방식이거나 너무 잘났고 남은 이걸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신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만 완전해 보이는 거죠. 약간 종교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듣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사석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그냥 솔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빠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커요 사실. 추천해준 이유가 강의 추천해준 이유가. 저는 적중에는 큰 의미를 안 주는 것 같긴 해요. 그거만 적중에만 진짜 그게 낚시하기 쉬운 그거니까. 왜냐면 그게 딱 그 고3 재수생 낚는 그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미리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미리. 그걸 언제 겪느냐 그 문제죠. 저는 미리 겪은 거고 수능에서. 학생 비방 때는 바로 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단어 공부를 할수록 진짜 어려운 단어는 중학교 단어라는 걸 알게 돼요. 아까 말했던 그 리지스터 같은 단어 뭐 쉬운 단어인데 그 지문에 나왔던 그 맥락에서는 등록하다라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영어 자체, 영영사전 자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피지컬이 영어 피지컬이 올라간다라고. 아, 했었어요? 콜린스 그거 코비드? 보고 있는데 진짜 좋죠. 진짜 좋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콜린스랑 좀 잘 맞는 게 그 브리트니카 딕셔너리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합이 잘 맞아요. 상호 보완이 돼요. 제가 느끼기엔 제 개인적으로 브리트니카라고 있는데 했어요. 네, 그건 진짜 좀 간결하거든요. 콜린스 코비는 좀 자세하고 이미지 교수님 말씀하신 이미지 딱 풀어놓고 불편했던 거 글로서리 본 거, 연교 키텀 글로서리 본 거 확신이 들 때까지 기출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거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불확실하다는 거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이 세상은 누구도 불안을 안 겪는 사람도 없고 불안에 익숙해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불안한 감정 자체가 이게 진짜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은 불안하네, 불안한 게 맞네, 기출 분석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남들은 불안할 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기출 분석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불안해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승자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내가 이거 해도 될까는 시험 끝나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그 생각을 좀 그냥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에 해도 될까라는 거는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1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는 건 맞는데 그냥 이게 불필요한 생각이다 라는 거를 한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될까? 해도 된다. 하면 된다. 이 말을 솔직히 저는 잘 안 해요. 하면 된다. 이거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나를 질문으로 삼으시고 그 기준을 기출 분석에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불안하실 때마다 기출을 보는 걸로 약속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다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